1881년 8월 파리에선 세계 최초로 파리 국제 전기 박람회가 열립니다. 새로운 전기의 시대가 도래할 수 있을지 판단하는 시험대와 같은 무대였죠. 바로 여기에 에디슨이 새로운 발명품을 가지고 출전한 것입니다. 네. 과연 어떤 발명품이었는지 한번 사진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야, 이거 뭐냐, 이거 너무 큰데? 어떻게 가져갔지? 뭐 같습니까? 야, 이거 무슨 공장에 쓸만한 거. 그래요, 공장기 같아요. 굉장히 크죠. 자, 이건 전기를 만드는 발전기입니다. 와. 자, 당시 유럽에서 만든 발전기보다 무려 4배, 4배나 커서 전보, 즉 거대한 코끼리라는 별명까지 붙었다고 합니다. 와. 무려 30톤에 달하는 이 거대한 발전기는 1200개 이상의 램프를 밝힐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전기를 만들어낼 수 있었습니다. 에디슨은 이 발전기로 유럽 시장의 성공적인 출발을 알리게 됩니다. 와. 잘했네. 근데 파리보다 그 결정적인 거가 그 다음에 열렸던 박람회 영국에서요. 그 한 전시회에 그 광고를 최초로 전기를 써서 그 전광판 자기 이름이 써놨어요. 에디슨. 네, 그래서 그 에디슨 이름 자체가 보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각인돼서 너무 좋은 마케팅이었죠. 와우. 이때 에디슨은 자신이 발명한 백열전구가 각 가정과 상점에서 누구나 간편하게 쓰려면 새로운 전기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구현하기 위해 뉴욕 5번가에 뉴욕 전기사업본부를 마련하게 됩니다. 그리고 1882년 드디어 뜨거운 관심 속에서 뉴욕을 환하게 밝힙니다. 와. 크리스 씨, 이때 뉴욕의 그 빛을 보고 아시아에서 최초로 백열전구를 설치한 곳이 있다면서요? 네, 그 뉴욕에 있는 이 전구를 보고 많은 사람들이 세상이 바뀌었구나 느꼈는데 특히 그 1883년도에 조선에서 온 외교관들이 깜짝 놀랐다고 해요. 이후 조선에서는 최초로 이 백열전구 그 설치한 데 있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거의 경복궁 거기서 아시아 최초로 이 기술을 설치한 곳이에요. 목궁에 전구를 설치했구나. 아무튼 교수님 어쨌든 이렇게 대성했잖아요, 에디슨. 근데 이런 사람들 주변 항상 꼭 똥파리들이 끼거든요. 안 날라붙었나요? 에디슨은? 에디슨 덕분에 이득을 본 사람을 꼽을 때 이제 절대 빼놓을 수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아들, 네. 그 사기꾼? 당시 뉴욕을 주름잡았던 금융계의 큰 손이자 사업가였던 바로 이 사람입니다. 금융계? JP 모건? 오우, 천재 맞네요. 여기 또 JP 모건 여러 번 배웠거든요. 맞습니다. 저희. 바로 JP 모건입니다. 자, JP 모건은 에디슨이 백열전구 발명에 성공했을 때 뉴욕을 완전히 바꿔줄 대형 산업이 탄생했음을 알아봤죠. 그리고 마침 에디슨 역시 뉴욕에서 전기 시스템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투자자의 든든한 후원이 필요했던 거죠. 발명의 제왕과 투자의 제왕, 두 사람의 만남이 가져오는 시너지는 엄청났습니다. 그렇겠네. 빠르게 뉴욕의 전기 시스템을 독점하다시피 한 두 사람은 이제 미국 전역으로 전기 시대를 열 계획을 세우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때 예상치도 못한 변수가 나타납니다. 바로 에디슨에게 도전장을 내민 라이벌이 등장한 겁니다.
그는 발명가이자 사업가로 명성을 떨치던 조지 웨스팅하우스였습니다. 웨스팅하우스는 전기가 큰 돈이 된다는 걸 인지하고 1886년 11월 뉴욕 버팔로에 자신의 전기 조명 시스템을 설치하면서 본격적으로 전기 사업에 뛰어들게 됩니다. 이를 시작으로 웨스팅하우스가 에디슨이 장악하고 있던 뉴욕의 전기 시스템을 하나씩 빼앗아 오기 시작하죠. 에디슨의 위기인데요. 근데 이미 사실 에디슨이 독점하다시피 하고 있는데 웨스팅하우스 이분은 어떻게 뚫은 거예요? 자, 그건 두 사람이 선택한 전기 시스템의 차이 때문입니다. 당시 에디슨이 사용한 시스템은 직류 전기였습니다. DC. 예, DC. 그런데 웨스팅하우스가 새 판로를 마련하기 위해서 선택한 건 교류 전기였어요. AC. 웨스팅하우스는 왜 잘 나가는 에디슨의 직류를 안 쓴 거예요? 먼저 직류와 교류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칠판을 한번 보실까요? 네. 그래서 직류는 한쪽 방향으로 그냥 플러스로 쭉 흐르는 전류고요. 일정하게 네, 흐르는. 그렇죠. 직류는 건전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플러스 극과 마이너스 극이 있는데 이 방향에 맞춰서 장착하지 않으면 작동되지 않죠. 그리고 전류의 방향이 계속 바뀌는 게 교류죠. 네. 교류는 우리 교류 콘센트 꽂을 적에 이거 이렇게 꽂으나 이렇게 꽂으나 문제 없잖아요. 그래서 전혀 그 플러스 마이너스가 상관이 없는 게 이제 교류죠. 예. 왔다 갔다 해도. 뭐가 좋은 거예요? 교류는 그 즈음에 이제 변압기라는 게 발명이 되면서 자, 발전소를 하나 크게 지어놓고 원하는 장소에 원하는 양의 전기를 원하는 세기로 보낼 수 있는 게 가능해졌어요. 근데 하지만 이제 당시 직류는 발전소가 여러 개 필요했어요. 교류가 훨씬 효율적이네요. 가성비. 그렇죠. 예. 당연히 경제적인 교류를 선택하겠죠. 그래서 당시 웨스팅하우스도 이제 같은 생각을 한 겁니다. 자, 그렇다면 왜 에디슨은 직류를 선택한 걸까요? 에디슨이 맨해튼에 발전소를 짓던 1882년엔 교류가 경쟁력이 없어서 직류로 사업을 추진했던 거죠. 이후에 100여 개가 넘는 발전소를 지으면서 직류 발전에 많은 투자를 했기 때문에 끝까지 직류를 고집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